검색식도 써봤고 대안 시스템까지 찾았으니 이제 문제 해결만 남았네. 문제 해결이요?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노노. 대안 시스템을 찾았으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용을 해야죠. 그럼 아이디어를 발굴해 볼까요? 그러죠.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는 각 아이디어의 해결 원리와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함께 검토해서 문제 해결 가능성, 제품 적용 가능성, 시장 파급성, 그리고 지식재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아이디어 발굴이 완료되면 발굴된 아이디어를 상호 비교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죠. 이렇게 최적의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아이디어 발굴은 끝난 건가요? 그렇죠. 발굴된 아이디어 중에 최적의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이제는 선정된 최종 아이디어를 제품에 적용해서 구체화하면 되는데요.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른 기술 분야나 다른 제품에서 개발된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나의 제품에 적용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머,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를 적용 문제라고 하는데 적용 문제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서 실제 제품이나 공정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휴, 그렇군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적용하는 과정은 단순 적용, 계산 적용, 그리고 모순 극복 적용 이렇게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의 수준이 매우 높거나 구체적이어서 해당 제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단순 적용을 선택합니다. 근데 모두가 이렇게 완벽한 아이디어는 아닐 텐데 그럴 때는 다른 두 유형 중에 골라야겠네요. 그렇죠. 선정은 됐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 아이디어는 개선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아이디어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되면 이제 남은 한 가지 방법뿐인가요? 만약에 개선 적용을 했는데도 아이디어의 적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디어는 적용했을 때 매우 중요한 기술 특성이 심하게 손상되는 정도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모순 분석부터 아이디어 구체화까지 이종 특허 검색 방법론을 다시 한번 적용해야 해요. 그럼 아이디어 적용까지 끝난 거군요. 다음은 아이디어 확장 단계입니다. 선정된 최종 아이디어를 제품에 적용해 구체화했다면 이 구체화된 아이디어의 해결 원리를 재정립해야 하는데요. 아이디어의 해결 원리의 기초에 다양한 구현 방안을 추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거죠. 더불어서 특허 설계의 관점에서 회피 발명, 개량 발명, 용도 발명으로 확장하고요. 아이디어를 확장할 때는 다양한 구현 방안을 추가하기 위해 특허나 논문,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하기 위해 고전 프리지의 40가지 발명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40가지 발명 원리요? 40가지 발명 원리란 이렇게 40가지의 발명 원리들로 구성된 것인데요. 40가지 발명 원리를 이용해 콩나물 재배 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콩나물 제조회사에서 일어난 일로 이 회사는 세척된 콩나물을 판매해서 인기가 높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증가하는 매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공장을 증설했지만 예상 생산량의 일부밖에 생산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공장 증설 지역이 물 부족으로 인해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콩나물을 재배할 때는 발화할 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냉각우리에 수주기에서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줘야 하는데 물 부족으로 인해 생산량을 늘릴 수 없었던 거죠. 이러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 콩을 냉각하는 방법이 해결 방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물 대신 다른 것을 사용하여 콩을 냉각해야 했는데요. 최종 아이디어로 수냉식 대신 공냉식을 적용하는 아이디어가 채택되었습니다. 콩나물 재배통의 아랫부분에
모터와 팬을 연결해서 공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공기를 이용해 콩나물의 발화열을 식히는 원리죠. 수냉식과 공냉식을 병행함으로써 냉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40가지 발명 원리 중 29번 원리인 공기 유압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최종 아이디어에 대해 40가지 발명 원리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더 확장해 볼까요? 앞에서는 아랫부분에 팬을 설치해서 모터와 연결했는데요. 20번 유용한 작용의 지속 원리를 적용한다면 팬을 윗부분에도 하나 더 설치하고 더 바람직하게는 하부 팬은 공기를 밀어넣고 상부 팬은 공기를 뽑아주도록 해서 공기 흐름을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 다용도 원리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상부에 설치된 팬을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수냉용 물뿌리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비대칭 원리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앞서 3개의 날개가 대칭적으로 놓여있던 펜을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서 날개 하나를 없애고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이 불균열하게 일어나면서 진동이 발생하겠죠? 이 진동을 이용해서 세척 효과를 높이거나 콩나물에 붙은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확장하려면 아무래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겠죠? 맞아요. 어느 하나의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경험에 의한 거라든가 순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직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관은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니 절대 무시해선 안 돼요. 이제 정말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어요. 연구 개발, 그리고 지식 재산권 확보를 위한 단계적인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해요. 로드맵 수립이요? 기업의 물적, 인적 자원, 경영 전략, R&D 전략, IP 전략, 그리고 시장 동향과 경쟁자 현황을 함께 검토하여 도출된 아이디어들의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아이디어별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단계를 거쳐 도출된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서 추진 전략을 수립하나요? 후순위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식 재산은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기술 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후속 출원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하우로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해요.